우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이 법카 이재명 선생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관성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법카 이재명 선생의 그 신념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와서 새삼스레 염치라든가 평판 이런 거 신경 안 쓸 거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 선거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할까요? 저 민주당 의원이 정계 개편 특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 국민은 선거제 산식을 알 필요 없다 이랬답니다. 지금 이게 이슈가 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게 2019년에 그 정의당이 연동제 가자고 연동제로 가면 연동제는 저거잖아요. 지역구 많이 얻으면 그 목표치에서 그러니까 천장이 있어가지고 비례를 많이 당선시키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지역구에서 많이 하면 그만큼 비례에서 까게 돼 있는. 그러니까 비례에서 우리가 정당 득표를 하면 그만큼 비례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역구를 많이 당선시킨 당은 그 중에서 지역구 많이 당선시킨 거를 까고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굉장히 조금 가져오게 되고 그것을 이제 제3당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논리를 심상정 대표가 폈죠. 근데 거대 야당이 거기 별로 호응을 안 하다가 그 당시에 민주당은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꽂혀가지고 심상정 씨랑 야합을 한 거죠.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선거법은 이거는 선거에 관한 규칙이기 때문에 주요 당들이 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선거법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소외시키고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했는데 국민의힘을 소외시키고 공수처랑 연동제랑 서로 빠타를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렸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때 미래통합당이었죠. 우리를 소외시키고 너네끼리 할 거면 우리는 그러면 위성정당 만들 거야 그랬죠. 민주당은 우리는 안 만들 거야 그랬다가 선거가 다가오니까 자기네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야합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총선에서 망했죠. 그러니까 정의당은 어차피 민주당 이중대라는 평판에서도 망했고 선거에서도 당연히 망하고 민주당은 마치 나라를 위해서 자기네는 위성정당 안 하고 제대로 선거제 개편했다 그랬지만 나중에 위성정당을 다시 만드는 바람에 민주당도 굉장히 창피하게 된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슈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원래 병립형이라고 하는 그냥 비례 받은 만큼 가져가는 원래의 제도로 그냥 돌아갈 거냐 아니면 지금 준연동제를 그대로 둘 거냐. 그럼 준연동제를 그대로 두면 위성정당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위성정당이라는 게 나쁘죠. 왜냐면은 똑같은 당인데 그 의원들 꺼져가지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니까 국민들한테 꼼수 쓰는 거 맞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위성정당 말고 원래 연동제는 그러면은 병립형 원래 예전부터 썼던 병립형보다 정말 좋은 거야? 지금 준연동제가?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세 당이 같이 합의 안 하고 두 당만 야합했어? 인 거죠. 근데 그러려면 준연동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민주당 의원이 지금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 이 얘기는 뭐냐?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저 민주당 의원은. 왜냐하면 저 준연동제 산식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그게 왜 좋은지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야당 의원이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 이러는 게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얘기가 붕붕붕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왜 준연동제가 왜 좋아? 그러면 저 산식이 뭐고 왜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서 뭐가 좋냐?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거 잠깐 보시겠어요? 2019년에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 없다라고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근데 이번에 이 야당 의원도 이 허영이라는 분이죠.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건 국민은 개돼지다 이런 거지. 근데 국민은 개돼지다 이런 그 말인데 사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들도 모르는 거예요. 지들이 설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실제적인 그 표현은 국민들은 어리석으니까 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설명해야 될 의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까 저게. 보세요. 근데 이제 위성정당을 만약에 이번에 준연동제를 그당 냅두고 준연동제를 하고 그대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걸 방치하면 투표지가 50cm를 넘는 됩니다. 50cm라는 게 뭐냐면 우리 보통 그 한 페이지 그 종이에 한 페이지 하고도 두 페이지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투표지가. 당이 빽빽히 써져 있는 그 투표지가. 지난 선거 때 기억나시죠? 그때가 48cm였답니다. 그때도 한 페이지 넘어갔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득표율을 배정받는다.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많은 당은 그만큼을 까야 돼요. 그러니까 까야 되니까 거대 여당 야당한테는 안 좋죠. 양당한테는 이제 제3당들이 나오기 좋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그렇다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퇴행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퇴행이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저게 왜 퇴행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 얘기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이런 논리입니다. 아주 제가 이렇게 선회를 해보자면 거대 양당이 너무 정치를 못하니까 저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연동형으로 하면 제3당, 4당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넓게 열어주는 거라서 정치가 발전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당 그 제도가 다당제보다 못한 거냐?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저 얘기를 많이 해요. 다당제를 하는 나라도 있고 양당제를 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다당제로 가서 내각제로 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마치 바른 경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1번, 전 세계에서 양당제를 하는 나라도 정치가 잘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영국 같은 나라는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정치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양당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양당제가 다당제보다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다당제를 거쳐서 내각제로 가는 거를 지지하나요? 국민들이? 저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각제보다 대통령제를 뚜렷하게 선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거대 정당 두 개가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 잠깐, 그러면 정의당은 그보다 잘하냐? 이죠.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의당은 지금 민주당 이중대로 지금 망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 양당제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정말 한심한데 양당이 이렇게 잘못된 이유가 제도 때문이냐? 제 질문은 지금 그겁니다. 제 문제의식은 제도 때문에 양당이 이렇게 정치를 잘못하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당제나 다당제나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전 세계에 다 작동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양당제 중심의 이 정당 제도에서 정치가 망하는 이유가 제도라기보다는 저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가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우리 국민들이 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을 지금 못 고른 거죠. 못 고른 이유는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나은 사람을 뽑아서 보내고 좀 나은 사람이 누군지를 눈을 부라리고 살피시고
저는 그래야지 이 정치가 조금씩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양당제 내에서 있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정신 차려야죠. 그 사람들부터 제일 먼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죽어도 정신 안 차릴 사람들 보이잖아요. 딱 머리에 떠오르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쌍욕하고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거기 버티고 있으면 저는 제도를 바꾼다고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제가 가진 생각인데 근데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저는 병립형이고 연동제고 저 논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가 그렇게 문제다라고 민주당은 얘기하는데 글쎄 그렇게 문제 있는 거면 애시당초 왜 서로 합의도 안 하고 니네끼리 야합해서 만들었어?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제도 만들면 국회의원질이 갑자기 높아져? 이런 거죠 저는. 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우리 꼭대기 선생님 공천을 잘해야죠. 맞습니다. 공천도 잘해야죠. 공천을 잘해야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눈을 부라리고 좀 더 나은 사람을 뽑고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세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슈냐?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방송에서 이번 주 내내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제 개편 이제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지금. 저는 지금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지금 이겁니다. 준연동제를 유지를 하면 그 국민의힘이 비례대표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아예 공식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거 시뮬레이션을 해봤대요.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어떤 가정이냐면 양쪽이 지역구를 다 120석을 하고 정당 득표율을 35%를 똑같이 찾았다고 하자라고 가정을 하면 민주당은 비례를 못 갖고 가고 국민의힘이 잔뜩 가져가게 된다 이겁니다. 35석을 뺏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준연동제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준연동제를 포기하면 원칙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둘 다 뭐 어느 게 더 원칙인지는 뭐 어느 게 어느 거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 이번 주 내내 뉴스가 될 것은 이재명 대표가 뭘 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저거를 왜 그러면은 빨리 결정을 안 하냐. 준연동제가 저렇게 자기들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4년 전에 했듯이 그냥 하고 위성정당 안 만들면 되는데 근데 위성정당을 안 만들자고 하니 지금 비례대표가 저렇게 수가 적잖아요. 그럼 빨리 병립형으로 가든가 왜 결정을 못해? 이런 거잖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 병립형 옛날식으로 돌아가면 비례대표를 자기가 공천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옛날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병립형으로. 예전에 병립형으로. 그러니까 심상정 민주당 야합이 있기 전으로. 그러면은 비례대표 그 후보들을 자기가 공천을 줄 수 있고 자기 사람 꽂을 수 있고 뭐 꽂는 과정에서 뭘 주고받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는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차리다가 병립형으로 가자 그러면 명분이 너무 없어. 그래서 지금 준연동제를 할 수밖에 없어 지금. 근데 준연동제를 하면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비례도 날아가고 지금 너무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 준연동제를 하고 비례대표를 포기하는 대신 형제자매당이라는 게 지금 조국당, 뭐 송영길당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당들을 잔뜩 나오는 걸 방치를 해서 자기네 비례대표는 못 갔지만 조국이나 송영길당 이런 거가 잔뜩 나와서 형제자매를 쫙 거느린 대가족당이 되면 자기가 공천권은 행사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거대 야당으로 200석 한다는 얘기죠. 200석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저 200석을 민주당이 어떻게 해? 형제자매당을 잔뜩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고민은 야, 병립형으로 가서 내가 공천권을 샥 마음 편하게 휘둘러서 내 사람을 다 꽂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그거는 좀 쪽팔리니까 저 준연동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냐 그게 제일 쪽팔리네.
그러면 준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그냥 위성정당 안 만들고 대신 조국당, 송영길당을 뭐 만드는 거를 눈을 싹 감아주고 200석으로 범민주당계를 다 만들 것이냐. 이 세 개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번 주 내내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대표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떠들게 될 겁니다. 저는 저 200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국당, 뭐, 추미애당, 또는 조국 추미애당, 송영길당, 이렇게.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은 뭐냐. 이 많은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고안된 것도 없고, 어차피, 세 개 중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완전히 100% 정치공학적인 얘기들이에요, 저게 다. 그래서 저는 참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미 없다. 장미성 선생님, 그럼 또 입법 독주를 하나요? 그렇죠. 저렇게 200석을 저런 식으로 형제자매당을 가져오면 그렇게 갈 거죠. 우리 정견 선생님은 의견이 다르세요. 병립형으로 갈 것 같다, 이재명 씨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면 이재명 선생은 우리가 다 알듯이 법카 이재명 선생께서는 뭐 명분이나 쪽팔림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분은 자기가 공천권을 휘두르는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분이 이 당대표 된 다음에는 그래도 좀 체면을 챙기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저는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형제자매당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토론토 사시는 제 이재희 선생님은 이재명에게 존경할 만한 점이 하나 있다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지학 선생님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법카 이재명 선생께서는 병립형으로 갈 것이다. 더 일사불란하게 방탄을 하려면 병립형으로 가서 자기 사람을 딱 꽂는 걸로 갈 거다. 우리 이지학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이고. 연동형으로 하면 국힘이 유리함으로 안 할 것이다. 정견 선생님.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꼭 그렇진 않죠. 연동형으로 간 다음에도 저렇게 형제자매당이 잔뜩 나와서 하면 굉장히 대가족이 되는 거죠. 대가족이 되는 거는 국힘한테 꼭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어느 게 더 나은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저렇게 준연동형으로 가서 조국당, 추미애당, 송영길당 나와서 형제자매당 이렇게 거느리는 게 국가를 위해서 뭐가 그렇게 나았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죠. 박옥희 선생님도 똑같은 의견이세요. 이재명 선생은 쪽팔리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병립형으로 갈 것 같다. 이게 재밌는데요. 이번 주 말쯤 되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이 법카 이재명 선생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관성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법카 이재명 선생의 그 신념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와서 새삼스레 염치라든가 평판 이런 거 신경 안 쓸 거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지금 우리 선생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명확한 이재명 관을 갖고 계시네요.